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주변에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아니, 장마가 벌써 끝났어? 아니, 비 소식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도 그럴 것이 장마라고는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숨 막히는 찜통 더위만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초반을 끝으로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 여름 날씨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지 이와 관련해서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반기성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올 여름 장마는 지난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이 됐죠. 그 이후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지만은 생각보다 중부 지방에는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 여름 장마는 짧은 장마라고들 표현을 하던데 전국적으로 비가 어떤 분포를 보이며 내렸던 건지 올 여름 장마 기간과 또 강수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좀 짚어주세요. 올여름 장마는 이제 제주 지방은 평년보다 2주 늦었고요. 중부 지방은 9일 늦었던 7월 3일에 전국적으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전국적으로 끝났으니까 올 장마는 한 17일 정도 이어진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장마 모습이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장마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로 소나기 위주의 비가 많이 내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평년보다 강수량은 적었습니다. 제주 지역은 147.5mm, 남부지방은 268.2mm, 중부지방은 144.6mm로 제주와 중부지방으로는 평년보다 200mm 이상 적게 내렸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98mm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마 때 내린 비가 5월 또 6월 이때 내린 비보다도 오히려 더 적었었죠. 아니, 그러면은 센터장님, 장마철을 공식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아왔던 그 장마처럼 왜 비가 이렇게 계속 주룩주룩 내리지 않았던 건지 기온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거죠, 지금? 네, 올해도 이제 북반구에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북반구의 폭염이라든가 북미 서북부 지역에 정말 살인적인 폭염 대형산불 그리고 7월에 이제 서유럽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고 있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장마답게 비가 정말 주룩주룩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소나기에 내린 다음에 파란 하늘을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위가 있고 이게 무슨 장마냐. 그렇습니다. 사실 참 기상학적으로 장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단마네요, 단마. 근데 다만 이제 기상청에서는 예. 우리나라 서남쪽 쪽에 이제 저기압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형적인 장마 전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끝났다고 선언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올해는 이상한 장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한 장마. 이상한 장마가 많네요. 아니,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울 것이라는 무더위 예보가 올해는 이 무더위 예보가 심각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장님. 네네. 예. 아니, 지금도 더운데 앞으로 더 더울 거라고 하니까 이게 벌써부터 또 걱정이 되고 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기분인데 이 더 더워질 거라는 이런 예보. 뭐 짧은 장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가장 더웠던 2018년 또 1994년에도 장마가 올해보다 오히려 일찍 끝났어요. 2018년 7월 11일, 1994년은 7월 16일 날 끝났거든요. 예. 그러나 물론 이제 장마가 일찍 끝난다고 반드시 더운 건 아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마가 짧을수록 일찍 끝날수록 더위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올 여름은 평년보다는 상당히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열돔 현상이라는 단어도 요새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열돔 현상이 어떤 상황을 뜻하는 거죠? 열돔이란 말 그대로 열의 지붕이 상공에 덮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매우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네. 지상 쪽으로는 저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상층이 이렇게 이제 매우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상층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공기가 그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상층 공기 하강하면서 기온이 또 상승을 하고 지상은 지상대로 소나기 없이 맑은 하늘에서 강이 일사로 들어오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대기를 빠져나가질 못하고 그대로 머무르면서 기온이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열돔 현상이라고 부르죠. 2018년도에도 열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꽤 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혹시 올해도 그러면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층이라든가 이런 기압들 보면은 2018년 정도만큼 상층이 뜨겁지는 않아요. 똑같은 열돔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서울이 39.6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홍천이 41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올해도 지금 이제 우리가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폭염 경보, 오늘이 이제 서울이 처음으로 올해 들어와서 폭염 경보가 발령됐는데 네. 이런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온열 질환 발생자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방기성 센터장님. 네네.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이 폭염하고 열대야의 지속 일수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길어진 건가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기상청의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죠. 기상청이 과거 48년 동안 1973년에서 2020년 관측 기간입니다. 예. 이 평균과 비교해서 최근 10년,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폭염은 10.1일에서 14.01로 3.9일이 늘었다. 열대는 5.7일에서 9.01로 3.3일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잘 이해는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평균에서 10년 동안에 3.9일 폭염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네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기상청 보고서 중에서 현재처럼 우리가 탄소를 줄이지 않고 계속 배출한다면 세기 말에 가면 지금보다 7도 이상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면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정도 기온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우리가 정말 탄소를 빨리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탄소를 줄여야 된다. 네네.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소나기 있잖아요. 네네. 예측할 수 없는 소나기 그런 소나기도 당분간 계속 나타나겠죠 지금? 일단 내일서부터는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소나기는 없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이 들어오는 경우는 소나기가 거의 안 내리는데, 예. 이제 그게 약간 수축을 하거나 약해지면 이제 그때는 소나기가 내려요. 가장자리에서. 네. 가장자리 위치에 속할 때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고, 또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비가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저는 올해 더 이렇게 깜짝 놀란 게요. 날이 되게 맑더라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어디서 구름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비를 막 쏟아 부어요. 네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하늘이 맑아지는 거예요. 네네. 도대체 이게 뭔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참 이거 참 기후가 너무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 날씨가 그런 날씨였죠. 사실 기상청은 장마 기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장마답지 않게 비가 쭉쭉 내리는 것도 아니고 맑은 하늘이었다가 비구름 하나 지나서 비 내리고 바로 그러니까요. 날씨가 맑아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쌍무지개도 떴거든요. 예. 참 이런 날씨들인데 일단 올 여름은 평년보다는 덥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일단 내일은 35도 서울이, 모레는 37도, 또 금요일도 덥다, 37도 이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체감 온도 같은 경우는 38, 9도 이상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겠죠. 또 지금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또 태풍이 일단 몇 개 정도는 더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만일 태풍이 올라오지 않고 계속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면 광복절까지는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물론 기온 편차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1994년 태풍이 올라왔거든요. 8월에. 그런 경우에는 좀 간간히 가다 기온도 좀 떨어지는 때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올해 일단 평균보다는 더운 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태풍도 한 3-4개 이상 많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태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네. 아, 이거 태풍을 깜빡 잊고 있었네요. 이 저 폭염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태풍이 지금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 또 태풍까지 오면은 또 이것도 걱정이네요. 아이고 참. 아무튼 저 센터장님 뭐 올해 휴가도 못 가시겠어요. 네, 저희들은 여름에는 휴가 못 갑니다. 예,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휴가 네. 가기도 힘드시고. 네네. 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예,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방기성 KU에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